전 세계 최고의 수학 천재들이 모여 두뇌 전쟁을 펼치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렸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과학고 재생들이 참가했다고 하네요. 브자질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 속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이곳은 덥고 습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공항 한가운데 모여있는 학생들이었어요. 세계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 이곳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다 올 거예요. 올해는 111개국 615명의 참가자가 이곳 브라질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중국, 미국, 러시아. IMO는 단순한 경시대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 나는 옆을 둘러봤어요. 다른 나라 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미국 팀은 다부진 체격의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러시아 팀은 말없이 서로 책을 넘겨보며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일본 팀은 삼삼오오 모여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 팀인가? 옆에서 걷던 장웨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시선을 돌렸어요. 검은색 바람막이를 맞춰 입은 6명의 학생들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나는 순간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 솔직히 말해 나는 한국팀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팀이었어요. IMO에서 진짜 라이벌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한국은 그냥 조용하네. 장웨이가 힐끗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원래 한국은 항상 저랬어요.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참가하는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수학을 잘하는 나라는 맞아요. 하지만 IMO에서 진짜 강팀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어요. 우리 중국은 IMO에서 22번 종합 우승을 했어요. 미국과 러시아도 몇 번씩 정상에 올랐어요. 반면 한국은 단 한 번 2012년에 겨우 1위를 해본 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실력은 있겠지만 꾸준한 강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다시 한국팀을 쳐다봤어요. 이상하게도 올해 한국팀 분위기가 묘했어요. 보통 각국 대표팀들은 공항에서부터 약간의 긴장감이 보여요. 미국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러시아 팀은 조용한 강자의 아우라가 있어요. 일본 팀은 사무적인 태도가 강하고요. 그런데 한국 팀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무심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며 분위기를 살피는 동안 한국 팀은 말없이 걸어가기만 했어요. 괜히 거들먹거리는 것보다야 낫지. 장웨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동의했어요. 우리 중국은 강팀이니까 거만할 자격이 있지만 한국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저들은 원래 조용한 애들이니까. 그런데 몇몇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한국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기분이 조금 언짢아졌어요. 왜 저렇게 인기 많아?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이 작년 대회에서 무슨 특별한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었는데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아예 한국팀을 신경 끄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국과 러시아였어요. 대회가 열리는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개막식장으로 향했어요. IMO 개막식은 언제나 장엄해요.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들이 많아요. 스크린에 각국 대표팀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미국이 입장할 때는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어요. 러시아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 자체로 강렬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팀이 입장할 차례였어요. 차이나.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1위 후보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다음 팀이 호명됐어요. 사우스 코리아. 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어요. 한국팀이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들은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보통 개막식에서는 어느 정도 긴장한 기색이 보여요. 아니면 약간의 자부심이라도 있죠. 하지만 한국팀은 그냥 무표정했어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여유 있는 척하는 건가?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큰둥한 건가? 나는 한국팀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다인.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작은 체구 차분한 눈빛.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나는 애써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한국?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번 대회에서도 결국 우리 중국이 1위를 할 거예요. 나는 다시 정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회의 막이 올랐어요. 시험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빨간색이 선명한 유니폼을 한 번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가슴에는 중국 국기가 새겨져 있었죠. 올해도 우리가 1위다. 이건 다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었어요. IMO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총 22번.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정상에 서는 건 우리 중국이에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떠들썩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러시아 팀은 책을 펼쳐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팀은 서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일본 팀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한국 팀.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 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제 개막식 때와 똑같았어요. 서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책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이상하지 않냐? 옆자리에 장회의가 피식 웃으며 내 시선을 따라갔어요. 쟤네는 원래 저러잖아. 재미없게. 그래도 보통 시험 전에 복습이라도 하지 않냐? 장회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겠지.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맞아, 한국이 IMO에서 우승한 건 단 한 번, 2012년. 그마저도 운이 좋았던 거지, 지금까지 꾸준한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미국, 러시아, 일본처럼 꾸준히 강한 팀들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그들이 신경 쓰였어요. 이상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지? 긴장한 건가? 아니면 자포자기한 건가? 버스가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한 명씩 천천히 내리면서 우리는 곧바로 지정된 자리로 이동했어요. 시험장은 넓고 조용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대회 진행자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내려왔다. 나는 종이를 넘겼어요. 1번 문제 정수의 성질을 이용한 대수 문제. 피식. 쉬운 문제였어요. 손에 익은 유형이었고 훈련된 사람이라면 10분도 걸리지 않을 문제였어요. 나는 바로 연필을 들었어요. 연산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식을 변형하면서 빠르게 답을 적어나갔어요. 좋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히 마무리됐어요. 나는 슬쩍 주위를 둘러봤어요. 러시아 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미국 팀은 빠르게 필기를 하고 있었고 일본 팀도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팀. 아직도 문제를 풀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장회의를 쳐다봤어요. 야, 쟤네 아직도 안 푸는 거 봤냐? 장회의도 흘낏 한국 팀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하하. 포기한 거 아냐? 나는 다시 한국 팀을 봤어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보통 시험이 시작되면 다들 서둘러 문제를 풀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가만히 문제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다인이 눈을 감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뭐야, 쟤네 기도하는 거야? 장회의가 키득거렸어요. 어쩌면 이번 문제 운 좋게 풀리길 빌고 있는 거겠지. 나는 한국팀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고 결국 우리가 1위라는 사실이 증명될 테니까. 나는 두 번째 문제를 넘겼어요. 이번 문제 기하학원과 접선의 성질을 이용한 거리 계산 문제.
이건 난이도가 조금 더 있었어요. 계산 과정이 길었고 다양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나는 필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잠깐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팀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동시에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그때였어요. 추가 문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연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시험장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김다인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설마 저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벌써 다 풀었다는 거야? 나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손을 꽉 쥐었어요. 아직 시험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김다희는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직후 한국팀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순간 멍해졌어요. 뭐야? 나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1위는 우리 중국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시험장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학생들도 점점 고개를 숙이고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치를 볼 수도 없고 작은 한숨조차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중국팀은 달랐어요. 나는 3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3번 문제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을 활용한 문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필기를 하고 다시 계산하고 실수를 줄여가며 풀어나갔어요. 그때 아주 미세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손이 멈췄어요. 한국팀이 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나는 연필을 손에 쥔 채 미묘한 불쾌함을 느꼈어요. 뭐야 저건? 방금까지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와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마치 다들 같은 순간에 답을 떠올린 것처럼. 나는 한국팀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어요. 한국은 원래 별거 아닌 팀이에요.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고 문화도 언어도 글자도 전부 우리가 만들어줬던 나라. 심지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중국이 먼저 발달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나는 다시 문제로 시선을 돌렸어요. 시간이 30분 남았다. 시험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다들 문제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의 존 밀러는 고개를 감싸주고 있었고 러시아의 알렉세이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3번 문제 너무 어렵다. 존 밀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일본 팀 쪽에서도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실수하면 끝이네. 풀이 과정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틀린 거야. 시험이 막바지로 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이미 연필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일찍 포기한 건가? 나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30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한국팀 학생들은 마치 시험이 끝난 사람들처럼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이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빠르게 모든 문제를 풀 실력이 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푼 거겠지. 포기를 했던가. 장회의가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피식 웃었어요. 쟤네 그냥 빨리 풀고 나온 거겠지. 시간 안 배분하고 대충 때려 맞춘 거 아니야.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럴 거야. 한국은 대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미숙한 판단을 내리는 거겠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시험 종료까지 10분 전. 심사위원들이 시험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순간 김다인이 손을 들었어요. 시험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시험장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김다인을 빤히 바라봤어요. 다 풀었다는 거야? 설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 학생들이 연달아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장회의가 내 옆구리를 툭 쳤어요.
야, 쟤네 뭐야? 그러게 미친 거 아니야? 시험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한국팀은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다 푼 거야? 미국의 존 밀러도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러시아의 알렉세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덮은 김다인을 쳐다봤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대체 뭐지?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실력이었을 리 없어. 시험 종료. 심사위원이 시험 종료를 외치는 순간 긴장이 한 번에 풀리는 듯 했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문제지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잘했어. 이번에도 우리가 1위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꿈틀거렸어요. 나는 눈을 뜨고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시험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내 손바닥에는 땀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한국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늘 시험이 끝나면 가벼운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IMO 같은 대형 대회에서는 마지막 문제를 푼 순간 손끝에서부터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간 채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진 느낌.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학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3번 문제 너무 어려웠다. 아, 난 이번에서 실수했을지도 몰라. 이번 IMO는 진짜 역대급 난이도였어. 각국 대표팀들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존 밀러는 머리를 헝클이며 투덜거렸어요. 3번 문제 이거 답이 도대체 뭐야? 러시아의 알렉세이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 풀이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피식 웃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1위겠지. 장웨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항상 1위였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한국팀이 신경 쓰였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게 더 거슬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불안해서라도 떠들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다른 학생들의 풀이 방식은 어땠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국팀은? 그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들이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1위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한없이 불편해졌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모든 대표팀이 대회장에 다시 모였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중국팀 좌석으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한국팀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여전히 담담한 태도. 여전히 태연한 표정. 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 태도 왠지 기분 나쁘지 않냐? 장웨이도 한국팀을 흘끗 보더니 작게 코웃음을 쳤어요. 완전 건방지네. 3위 안에도 못 들 텐데. 그러게. 자기들이 잘 본 줄 아나 봐. 나는 애써 웃으며 한국팀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때 한국팀의 대표로 앉아있던 김다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무시? 아니면 드디어 결과 발표. 무대 위로 심사위원장이 올라왔어요. 지금부터 2017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공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웨이가 피식 웃었어요. 빨리 해라 좀. 우리가 1위인 거 다 아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 발표는 3위부터 시작되었어요. 3위 미국. 총점 156점. 미국 대표팀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존 밀러가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 미국도 아니었네. 그리고 이제 2위 발표. 그 순간 2위 중국. 총점 159점. 뭐? 옆에서 장웨이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분명 잘못 들은 거겠지. 159점? 2위? 우리가? 나는 황급히 심사위원장을 쳐다봤어요.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1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2017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1위는 대한민국. 총점 170점. 170점?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게 분명했어요. 한국? 한국이 우승이라고? 그게 말이 돼? 나는 본능적으로 한국팀을 쳐다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대표팀이 차분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김다인이 트로피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웃었어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건 꿈일까? 우리가 졌다고? 장웨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국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국기가 올라가는 순간 나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결과.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말이 안 돼. 옆에서 장웨이가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 중국을 이겼다고? 그게 가능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르쳐온 나라가 우리를 앞섰다고? 나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뭐 우리보다 수학을 잘한다고?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위에서 김다인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김다인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거슬렸어요. 저런 태도 너무 싫어. 장웨이도 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김다인이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수상식이 끝난 후 우리는 짐을 챙기러 호텔로 돌아갔어요. 버스 안 공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 한국이 우승한 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슴속 한편에서는 우리가 진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버스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한국팀과 마주쳤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김다인을 바라봤어요. 장웨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김다인은 우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나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우리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아야 할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김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한국이 우리보다 강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졌다. 김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엔 절대 지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었다는 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